안녕하세요. 저는 돌대나귀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어떨 땐 꿈만 같네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재호는 꿈도 꾸지 않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동기로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지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1년가량 연애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 전 언니만 2명이 있었는데 언니들이 아직 시집을 가기 전이라 처음으로 생긴 사위라며 친정에선 저보다 남편을 더 아끼고 예뻐해 주셨고 시댁 역시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앞날엔 꽃길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군요. 당시 남편과 요즘 대부분 신혼부부가 그러하듯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고 생활비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 생활하고 있었어요. 번 돈을 각자 관리하니 서로 터치할 일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돈으로 언성 높이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생활비 입금해야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남편이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 대수롭지 않게 남편이 잊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여보,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더라? 시간 날 때 보내놔. 아, 맞다. 알겠어. 조금 있다가 보낼게. 이렇게 철석같이 대답하던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전 마찬가지로 또 잊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저 역시 잠깐 확인만 하고 잊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남편과 함께 맞춰 연차를 쓰고 오랜만에 늦잠도 늘어지게 자고서 남편과 함께 늦은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에 미남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급히 남편은 휴대전화를 뒤집었지만 이미 전 봐버린 뒤였고 며칠 전이 월급날이었는데 미납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여보, 나 다 봤는데? 다 봤어? 응, 제대로 봤어. 미납이라니 무슨 미납? 우리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월급은 다 어쨌길래 그런 문자가 와? 저의 직설적인 물음에 우물쭈물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씹어대던 남편은 이내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게 사실은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셔서 도와드렸어. 뭐? 얼마나 힘드시길래, 아니, 그래서 얼마를 드렸길래 미납까지 됐어? 그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달엔 부모님이 꽤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 맞춰서 드리다 보니까 월급을 다 드려버린 거 있지? 나름 계산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 내일 돈이 더 있더라고. 저로서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시댁도 못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굳이 아들 돈까지 다 끌어다 쓴다는 사실이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여보, 말을 좀 똑바로 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님 요즘 일 힘드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이유길래 부모가 자식 생활도 되지 않게 돈을 다 가져가시냐 이 말이야. 당신이 똑바로 설명을 해야 내가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마지못해 상황을 털어놓더군요.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 중인데 거기에 돈이 꽤 들어가나 봐.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생활비조차 없다지 뭐야. 그래서 생활비도 좀 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돈도 좀 드리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제가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껏 키워주신 은혜가 있는 건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감당이 될 선까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나 저러나 제 입장에선 상황이 참 어이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큰 금액도 아닌 돈 때문에 남편을 신불자로 만들 순 없었기에 전 남편에게 돈을 주며 미납금부터 빨리 갚으라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돈 입금했으니까 그 미납금부터 얼른 갚아. 고마워, 여보. 정말 진짜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알겠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계획은 있으시대? 이미 벌인 사업 어쩌시겠어. 계속 진행하실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만 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금전적인 도움은 좀 드리고 싶어. 이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돕는다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되는 선에서 말이야.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시댁과 같은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저 역시 남편처럼 부모님을 외면할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유해졌고 전 좀 더 남편을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신용에 문제 없을 정도로 도와드려. 그리고 생활비는 한동안 내가 감당할 테니까 생활비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훗날 후회되지 않게 부모님께 잘해. 여보, 정말 고마워. 난 사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날 이해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날 이후 남편뿐 아니라 시댁에서까지 제 덕에 위기를 잘 넘겼다며 저를 더 어여쁘게 여겨주시기 시작했고 전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도와 시댁 뒷바라지를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부질없는 멍청한 짓인 줄은 그 당시엔 꿈에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시댁 일에 힘을 보태고 있던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친정에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아빠의 회사가 예기치 못하게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빠마저 쓰러지셨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쓰러진 아빠를 일찍 발견해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되었지만 친정 식구들에겐 수술비가 걱정이었죠. 부도를 막느라 언니들이 모은 돈과 언니들의 집까지 쏘아부었던 터라 수술비를 마련하긴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시집을 간 저에게까지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구할 수 없었던 첫째 언니는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던 거죠. 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아빠가 쓰러지셔서 수술을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정말. 뭐?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됐는데? 잘 안 됐어? 아빠 위독하셔? 아니,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비가 없어. 사실은 아빠 회사가 힘들어서 나나 둘째나 모은 돈이고 집이고 팔아서 아빠 보태드렸거든. 그래서 부도는 겨우 막았는데 수술비를 낼 돈이...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말해? 내가 정말 못 살아. 우린 너 시집도 갔고 이제 너도 네 가정이 있는 건데 괜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시집 가면 가족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아닌 게 돼? 일단 수술비는 내가 당연히 마련할 테니까 수술비 걱정은 하지도 말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그래, 고맙다. 우리 막둥이가 언제 커서 이렇게 든든해졌나 몰라. 나 옛날에 다 커서 시집도 왔거든? 그러니까 언니도 걱정하지 말고 좀 잠이나 좀 자. 보나마나 잠도 한숨 못 잤을 텐데 내일은 내가 가볼게. 그래, 덕분에 오늘은 발 뻗고 푹 잘 수 있겠다. 그럼 내일 봐. 언니와의 통화를 끝낸 저는 가족들이 막막했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시댁을 신경 쓰느라 친정에 무심했던 제가 한심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눈물이 고이려는 그때 옆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다짜고짜 저를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 돈을 당신이 내? 뭐? 순간이지만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나서서 수술비를 내자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아빠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돈을 왜 내냐고 화를 낸다뇨. 수술비가 한두 푼이야? 적어도 몇백은 좋긴 넘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지금 고작 몇백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당신도 방금 옆에서 다 들었잖아. 지금 우리 친정 상황이 어떤지. 있으면 좋은 돈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돈이라는 거 다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알지, 아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도 자금난에 허덕여서 우리가 보탬이 돼야 하는데 장인어른 수술비까지 들이면 어떻게 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면 더 좋잖아.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놈은 지금 자신의 입으로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는 듯 잔뜩 찌푸린 미간이 참도 당당하더군요. 당신 말 잘했다. 당신 부모님 힘들다고 당신이 한동안 돕는다고 했을 때 나 사실 어이없기는 했지만 군말 없이 그러라고 했어. 당신 부담스러울까봐 우리 집 생활비는 내가 다 부담하기도 했고 그게 1년이야 1년. 그 시간 동안 난 당신하고 당신 집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보탬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지금 뭐야?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 부모님이나 돕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 수술비가 없다는데 당신 설마 우리 아빠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당신 그 정도로 최악인 남자였어? 아니, 아깝기는. 우리 집엔 자식이 나 하나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야 했지만 당신 집은 아니잖아. 처형이 2명이나 있는데 왜 당신까지 나서서 도와야 하냐 이 말이지. 그것도 우리 집도 어려운 이럴 때 말이야. 전 더 이상 남편과 대화라는 걸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언니들은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집안에 보탬이 되었다고 말하며 설득할 힘도 없었고요. 아, 다 됐고 당신이 당신 돈으로 시댁 도왔듯이 나도 내가 모은 돈으로 아빠 수술비 드릴 테니까 상관하지 마. 그게 왜 당신 돈이야? 그건 부부 돈이지. 정신 차려. 그게 왜 부부 돈이야? 그건 엄연히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모은 내 돈이야. 이런 말 하는 거 치사해서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당신 돈으로 뭘 하든 당신한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당신도 내 돈으로 이래라 저래라 입대지 마. 신경도 쓰지 말라고.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양심이 있다면 그때라도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일 텐데 제정신도 아니고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남편놈은 저를 향해 씩씩거리더니 이내 그 야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화가 단단히 났던지라 그대로 나가버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좋은 말로 잘 설득해볼 걸 그랬나? 이딴 생각들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하게 욕 한마디 못해준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에 대한 섭섭함으로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 야밤에 어딜 갔나 했더니 우리 부모님 노래를 부르던 남편놈은 시댁으로 가 모든 사실을 다 잃은 듯 했어요.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시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거든요. 전 망설임 없이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들어서니 남편놈은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더군요. 시부는 언짢다는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가타부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제정신이니? 출가 외인인 네가 왜 친정일에 끼어드는 거야?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닌 돈 드는 일에. 원래가 그렇다. 시집간 딸은 친정일에 함부로 나서서 돕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도 기가 막히는데 그 뒤를 잇는 말들은 그야말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더라고요. 네 언니들도 있으니 언니들이 알아서 할 게다. 사돈 처녀들 능력 좋은데 왜 굳이 너까지 나서니? 그러니까 친정에 돈 줄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린 절대 반대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친정을 주긴 줘? 생각이 없어도 어쩜 저리도 없는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데 저딴 말을 하는 것인지. 하고픈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막말을 할 순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전 제 뜻을 확고하게 전하기로 했죠. 어머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 이미 수술비 드리기로 마음 먹었고 제 돈으로 제 친정에 드리는 돈이니 어머님도 제 뜻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과 짠 것인지 남편 놈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네 돈이니? 네가 시집와서 우리 가족이 된 후에 번 돈이니 우리 아들 돈이자 시댁 돈이지. 그런 논리라면 그이가 지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아버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다 제 돈도 된다는 말인데 앞으로는 이 돈 저 돈 할 필요 없이 막 끌어다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 그런 뜻 맞죠? 개떡 같은 논리를 펼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찰떡 같은 논리로 맞대응해 주었고 시모는 누구보다 빨리 선을 딱 그어버리더군요. 어머, 넌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그건 아니지.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아들 돈, 우리 남편이 번 돈은 우리 집 돈이지.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고 저의 그런 모습을 긍정으로 알아들은 시모는 더욱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얘, 사돈 어른은 보험은 드셨다니? 사망보험 말이다. 뭐 그런 보험은 재수없다고 안 드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 너희 친정도 그런 건 아니지? 만약에 사돈 어른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은 누가 타는 걸로 해뒀어? 네 앞으로 떨어지는 게 있긴 해? 돈에 미쳐버린 사람도 아니고 저리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더군요.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던 저는 그대로 눈이 돌아버렸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 깜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니? 버젓이 수술 잘 끝내고 회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망보험금이라뇨?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왜 궁금하신데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의 고함에 시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이때껏 방에 숨어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남편놈이 뛰어나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미쳤어?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지르기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사람 사망보험금이 어쩌고 저쩌고 저째?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실 수도 있지.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사망보험금은 드셨대? 드셨지? 이때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하하하, 딱 웃음이 나더라고요. 미쳐버린 인간들 사이에서 있으니 실성을 해버릴 것만 같아서요. 전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는 남편의 면상을 그대로 주먹으로 때려버렸고 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남편놈과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것도 주먹으로?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야, 발로 확 걷어차서 남자 구실 못하게 만들려다가 많이 참고 참아서 주먹으로 끝낸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멀쩡히 잘 살아있는 내 부모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인간, 뺨 한 대 정도는 때려줘야죠. 생각 같아선 어머님 역시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어른이라 참고 또 참는 거니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전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알차게도 잘 사용하던데 전 왜 조금 전 그 모든 경악스러운 상황들을 놓쳐버렸는지 한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언제까지 한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전 이제라도 모든 상황을 녹음하기로 했고 저의 예상대로 뒤이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미친 게 어디서 감히 남편을 때려? 너 이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 깜빵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알겠어?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 사망보험금 들었냐고 묻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지를 않나 남편을 때리지를 않나. 내 살다 너같이 기센 년은 보다 처음 본다.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말 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사망보험금 나오면 너도 욕심날 거 아니야.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닐 테고 적어도 억 단위는 될 텐데 그 돈이면 우리 집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될 테고 그러면 나만 좋아? 우리 모두 좋은 일이라고 그게. 이 뒤론 헛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전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던 남편은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와의 사이가 손 쓸 수도 없이 나빠진 남편놈이 나가서 할 짓이라곤 뻔했고 전 날이 밝자마자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역시는 역시더군요. 아직 이혼하자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놈은 유흥업소를 제 집 드나들듯 출석도장을 찍으며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고 전 끝까지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남편놈 덕에 수월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렇게 차근히 이혼을 준비하는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이혼도 준비했어야 했기에 회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휴직 중이었고 제가 집에서 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가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따지려고 들이닥쳤던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뭐가 불만이라서 남편까지 쫓아내고 이 난리를 치니? 어머님,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자기가 나갔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는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알 테고요. 더 할 말 있으세요? 뭐, 그 보험금 좀 물어봤다고 이 난리인 거니?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어차피 죽을 사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 뒤끝을 부리는 게야? 그러면 어머님은 사망보험금은 드셨어요? 어머님도 어차피 죽을 건데요. 이혼을 마음먹으니 전 못할 말이 없었고 막상 자신이 그런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갖은 욕을 하며 저를 밀쳐대더라고요. 더는 참지 않기로 한 저는 그런 시모의 손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뿌리쳐버렸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미친년이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말을 입에 담는 거야? 지금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재수없죠? 지금 느끼는 그 기분 저도 그대로 느꼈어요. 이제야 제 기분이 어땠을지 알겠어요? 너랑 나랑 같니? 그건 엄연히 다른 경우 다른 문제라고. 아휴, 다 필요 없고 이제라도 마음 돌려 먹어라. 네가 수술비 따윈 주지 말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이혼만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마. 너 지금 내 아들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어. 알고는 있니? 들어보니 친정에서 하던 사업도 부도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친정하고 연락하고 지내면 뭐하니? 너한테 빌붙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친정하고는 이참에 영 끊어버리고 우리한테 납작 엎드려서 살란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은 잘 설득해 줄 테니.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겁이라도 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설득해 준다고 하며 시모는 있는 유세 없는 유세는 다 불어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코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수술비만 아니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았던 돈 다 드렸거든요. 덕분에 퇴원도 잘하셨고 부도 위기도 잘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밝게 웃으며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미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정에다 다 갖다 바쳐? 그 돈이 어떤 돈이긴요? 제 힘으로 번 제 돈이죠. 제 힘으로 번 제 돈을 쓰는데 어머님이랑 상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그건 네 돈이 아니라고. 아니요. 정확히 그 돈은 내 돈이고요. 그건 어머님이 아무리 우기고 난리를 부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혹시 더 할 말 있으세요? 전 없어서 그러는데 이만 가주시겠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는 저의 태도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모는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고 전 그 손을 재빠르게 낚아채 그대로 뿌리쳐버렸어요. 제 몸에 또다시 손대는 날엔 어머님이고 나발이고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악에 바친 저의 통보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시모를 붙잡고
진작 싸뒀던 남편놈의 남은 짐들을 던지며 당장 가지고 가라고 말했고, 시모는 왜 이걸 자신을 주냐며 또다시 어이없는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걸 챙겨줘? 지금까지야 이혼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니? 너도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는 것 같고 나도 너 같은 년 내 며느리 자리에 계속 두기 싫다.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너지. 지금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시모는 참 당당하게도 저에게 오라가라 하며 큰 소리를 쳐댔고, 전 그런 시모에게 통쾌한 한마디를 해주고선 시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줌마,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듯하니 내가 친절히 말해줄게요. 이 집 아줌마 아들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뭐? 이 집은 내가 처녀 때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난동 그만 부리고 당장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집은 제가 처녀 때 공인중개인 둘째 언니의 권유로 분양받았던 제 명의의 제 집이었어요. 결혼할 당시에 대출금이 조금 남았던 터라 함께 갚아나가며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꽤 갚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혼자 대출금을 내며 제 명의로만 뒀던 것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쨌든 전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며 지냈고 아빠는 앞서 말했듯이 경과가 좋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되었어요. 사업 역시 언니들과 저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넘겨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일은 차근차근 잘 풀려가고 있었고 친정이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저는 변호사분과 함께 본격적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남편이 회사 앞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저와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웠는지 회사를 옮겼고 전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 덕을 다 보며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회사 앞으로 온다고 하니 왜인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남편 회사 앞으로 간다고 했고 그렇게 몇 달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발차기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며 남편을 만났는데 그놈은 집을 나가던 그때와는 180도 다른 다정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대충 분위기를 맞춰줬고 생각한 대로 분위기가 잡혔다고 생각했는지 그 더러운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보, 혹시 그거 알고 있어? 집값 말이야, 많이 올랐더라? 아,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집도 나간 사람이 집값은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었나 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집을 말이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쨌든 우리 집 지금 팔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집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슬렸지만 일단 참고 분위기를 맞춰보기로 했어요. 그쯤 되니 그 뒤로 나올 말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겸사겸사 해서 내놨어. 정말이었어요. 이혼도 할 마당에 그 집에서 살 생각도 없었고 때마침 집값도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었던 터라 팔릴 때 빨리 팔아버리라고 내놨었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안 알린 거야? 왜라니? 화난다고 집 나가버려서 이날 이때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안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굳이 연락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다 때려치우고 당신이 나한테 지금 따질 입장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지. 묻지도 마. 어차피 그 집 당신 집 아니고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궁금해해? 관심 꺼주라 제발. 싸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무슨 도돌이표 같은 상황과 대화인지 남편놈은 제 말에 화가 난 듯해 보였지만 애써 그 화를 누르며 가짠치도 않은 연기를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미안해, 여보. 나가보니까 알겠더라.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이야.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바로 어제도 밤새도록 업소에서 술 처마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입술에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다 올라오려고 했어요. 남편은 잡을 분위기는 다 잡았는지 제 손을 꽉 잡으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사실 요즘 나 조금 힘들어. 당신도 알고 있지? 우리 집 좀 힘들었던 거. 좀 나아진다 싶더니 요즘 또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 집 팔고 나면 그 돈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우린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부모님께 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시더라고. 엄마도 걱정하지 마.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라. 그놈의 돈이 뭔지 결국 또 돈 이야기더군요. 돈을 싸들고 와서 다시 살자고 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돈을 내놓고 시댁으로 합가까지 하자니 더는 입씨름할 가치도 없었고 전 모든 말을 다 무시하고 준비해왔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지금 우리 이혼하자고? 그래,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글자는 잘 읽네. 보시다시피 이혼 서류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왜 이혼해? 난 당신이랑 절대로 이혼 못해.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이혼할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너 집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다녔다고 이 난리야. 난 말이야, 맹세코 집, 회사 집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냐 이 말이야. 역정을 내며 이유를 들먹이는 남편에게 전 그간 모았던 사진들을 건넸고 사진을 건네받은 남편이 바들바들 떨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전 바로 다음 증거를 준비했어요. 아니 이건 남자들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거야. 그래, 접대. 접대를 잘해야 앞날이 평탄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절대로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접대? 넌 접대하는 인간이 매일 밤마다 혼자서 세상을 다 가진 미소로 이딴 데나 들락날락하냐? 네가 접대하는 상대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나 봐. 그건 말이야. 그래, 먼저 들어가 계셨어. 그래서 나도 뒤따라 혼자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지금 아주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단 이 말이지. 그래, 오해라 치고. 이거 좀 들어볼래? 이것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 다음 증거인 시모가 저에게 온갖 욕을 하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버렸고 그 날카롭고도 상스러운 시모의 욕설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 사람들의 반응은 단연 뜨거웠고 특히 기혼 여성들의 반응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뜨겁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발로 짓밟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미쳤지? 이딴 걸 왜 녹음해놔? 왜 녹음했겠어? 너랑 이혼하려고 했지. 직접 들어보니까 어때? 네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한들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욕까지 하냐? 대단하다 대단해. 뭐 그 덕분에 내 이혼은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닥치지 못해? 이거 다 모함이야. 난 너하고 이혼할 생각도 없고 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는 한 너 역시 이혼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지금 네 앞으로 생긴 돈이 얼만데 내가 미쳤다고 이혼하겠어? 말 그대로 남편이 눈이 돌아 미쳐 날뛰는데 순간적으로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주변의 시선도 곱진 않았고요. 야,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딘지 잊었어? 여기 네 회사 앞 카페야. 회사 앞 카페에서 네 회사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너하고 네 가족이 이렇게 인간 말종인 거 회사에 알려줘도 괜찮은가 봐. 남편은 그제야 큰일 났다 싶었는지 재빠르게 얼굴을 가리고선 가게를 나가버렸고 전 액정이 다 부서져 버린 휴대전화를 챙겨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고 전 그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했죠. 소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이혼은 회사에 알려졌고 이혼 사연은 숨겼지만 이미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이가 많아 숨긴 보람도 없이 더 나쁜 쪽으로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군요. 아니라고 해명하기엔 아예 아닌 일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 이혼이 확정될 즈음엔 남편의 퇴사도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회사에서 나가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외면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여자 팀원들이 딴지를 걸고 넘어지니 버티긴 참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전 심호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이 확정된 순간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행복했나 모릅니다. 그렇게 몇 달은 정신없이 바쁘게만 보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이 많아 혼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어느 날에는 제 회사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몰골이 많이 상한 얼굴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갑자기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 꼴 보이지? 나 요즘 이러고 살아. 집도 망하기 직전이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은 많은데 회사도 그만둬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정 같은 소리 한다 진짜. 너하고 나 사이에 남은 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너하고 네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잊었어? 난 너한테 도와줄 돈 같은 건 없으니까 꿈 깨고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봐.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아직 모르겠어? 당신이 반성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우린 이혼했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애꿎은 날 찾아와서 이딴 소용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취업 자리나 알아봐. 여보, 제발. 당신 위자료도 많이 받고 아파트 판 돈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 아니, 빌려줘. 내가 빨리 취업해서 다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라도 쓸 수 있어. 이윽고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고 전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전 남편 놈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전 남편은 저에게 욕을 하고선 도망을 가버렸고 그 후론 저를 찾아온다거나 연락을 해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지긋한 악연은 끝이 났고 전 위자료와 집을 정리한 돈으로 3층짜리 빌라를 매매했어요. 경매로 나온 급매물이라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해 리모델링도 깨끗이 해서 세를 놓게 되었죠. 시세보다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내놓은 덕에 공실은 빠르게 채워졌고 제일 작은 한 곳만 남아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라도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는 것으로 생각이 굳어져 가던 어느 날 마침 그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쉬는 날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 위해 빌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중개사분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렵다던 사업은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며 도와줄 상황이 되지 못하자 정말로 쫄딱 망해버렸고 집을 처분해 빚은 갚았지만
오갈 데가 없어 집을 알아보던 중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던 저의 빌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2년이라 하기엔 상황이 더러웠으니 악연이 확실했고 두 사람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어렵긴 한가 보더군요. 묻은 얼굴로 집을 다 둘러본 두 사람은 제가 주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괜찮네요.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공실이니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거죠? 아니, 난 싫은데 어떻게 하지?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저의 거부에 두 사람은 노발대발하며 왜 안 되느냐고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정말 몹쓸애구나.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니? 이 와중에도 두 사람은 저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몰기 시작했고 전 두 사람의 말을 싹 무시한 채 중개사분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사장님, 다른 사람들로 알아봐 주세요. 네? 그래도 이분들이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요. 행실이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서 세를 줄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알아봐 주세요.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들어와서 살 생각이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따로 연락해 주시고요. 충분히 의사를 밝힌 저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 순간 전 남편이 급하게 저를 붙잡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가진 돈이 정말 없어서 그래. 여기 아니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살게 해주라.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살기만 할게, 응? 잠깐이었지만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호의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잘 아는 만큼 뻔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마음을 되잡았고 애원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네가 한 짓을 다 잊었어? 우리 아빠 수술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이나 묻던 네 짓거리 말이야. 그건 내 생각이 짧았어. 그땐 우리 다 힘들었잖아. 그래서 나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실수를 했던 거야. 실수? 웃기고 앉아있다 진짜. 다 됐고 난 우리 부모님 죽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생각은 죽어도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 야, 너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쌍한 인간 구해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거잖아. 난 이렇게까지 할 거고 너 같은 인간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는커녕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역겨우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버렸고 그 후론 그 인간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물론 더는 찾아오는 일도 마주치는 일도 없었죠. 이렇게 전 남편과의 악연이 끊어진 지도 5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그 사이 전 결혼을 했어요. 다시 재혼을 마음먹기까지 고민도 많이 하고 도망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며 한결같은 마음을 쏟아준 멋진 남자와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돌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의 남편은 회사 동료였는데 제가 누구와 결혼했었는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처음 저에게 고백해올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당연히 거부했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했고 남자가 지긋지긋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자신보다 저를 더 아끼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결혼은 두 번 다신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들까지 키우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다 싶어요. 몰상식의 끝을 달렸던 전 시댁과는 달리 현재 저의 시부모님들은 재산이 많진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시려고 안달인 분들이세요. 좋은 거, 귀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제 입에 넣어주려고 하시는데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베풀어 주시니 그만큼 저 역시 베풀게 되고 마음 써주는 것이 느껴지니 더욱 잘할 수밖에 없더군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어떨 땐 친정보다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요즘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제 앞날에도 행복하길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길었던 제 사연은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